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지난 방송에서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이번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가 관련한 지금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요. 뭐 국가대표를 은퇴하는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오늘 귀국한다고 하죠. 그래서 또 뭐 기자회견도 뭐 할 것이다. 그동안의 어떤 뭐 협회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이런 것들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예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거 관련해서 이게 안세영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은퇴한 이후에 뭐 그 다음 올림픽, LA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느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언론 보도와 또 여기저기서 지금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좀 틀린 내용도 있고 이게 또 좀 왜곡된 내용도 있어서 이게 더 논란을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요 논란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좀 그래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관련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문체부도 뭐 진상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 핵심은 27세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도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국가대표팀 선발 규정에 비국가대표인 경우에 뭐 해외 대회에 나가려면 뭐 27세, 여자는 27세 이상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용이 여기도 나오죠. 뭐 현행 협회 규정상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한 은퇴 선수, 그것도 여자는 만 27살이 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2살인 안세영은 앞으로 5년 동안 협회 허락 없이는 해외 경기 원칙적으로 나설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다음 올림픽에, LA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거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지만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 사실과 다릅니다. 좀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김보름 선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보름 선수 관련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장 왜곡해서 그런 언론 보도에 어떻게 보면 편승해서 김보름 선수를 마냥 마녀 사냥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물론 협회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지적이 되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국가대표팀 선발 규정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여론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괜한 또 논란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좀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비국가대표로서 이러한 올림픽이라든가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BWF, 그러니까 세계 배드민턴 협회와 우리 한국 국가대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제가 관련 BWF 규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BWF 기본적인 GCR이라고 해가지고요, General Competition Regulation,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그러한 참가 자격, 그다음 참가 신청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원칙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보통 이런 BWF 대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그 참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또 이거 안 보여드리면서 또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7조에 보면 그 7-1-1 여기 보면 for BWF Sanctioned Tournament 그러니까 BWF 대회 그다음에 인가 대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 엔트리 그러니까 참가 신청은 여기 나오죠. 멤버 여기서 멤버는 각국 협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협회가 이제 엔트리 그 참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원칙은 그 협회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 우리 저 국내 배드민턴 협회가 이제 참가 신청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BWF 토너먼트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월드 챔피언십이 되겠죠. 저 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회가 있냐면 투어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화면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BWF 대회는 이렇게 크게 그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이 이제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월드 투어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세 번째 대회가 이제 챌린지 대회, 뭐 인터내셔널 시리즈 대회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주니어 이제 토너먼트가 있고 이런 대회는 물론 이제 그 올림픽도 포함합니다. 여기는 올림픽은 그 BWF가 주최하는 건 아니고 IOC가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올림픽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올림픽도 BWF 토너먼트로 보기 때문에 그 참가 신청 그 확정은 그 협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대회가 아닌 대회는 그 참가 신청은 협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수 또는 그 선수가 소속된 팀 차원에서 이제 저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 엔트리가 제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뭐 해외 리그라든가 초청 경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협회가 아니라 그 선수 차원에서 이제 엔트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BWF 올림픽 그다음에 BWF 토너먼트인 경우에는 이제 협회가 참가 신청을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W 토너먼트 중에서 국가대표 경기로 이제 간주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뛰는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간주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BWF 그 토너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들은 다 그 인터내셔널 레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그 국가를 대표하는 협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선수들이 결혼은 대회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올림픽 게임 그다음에 월드 챔피언십 세계 선수권 대회도 이제 그 인터내셔널 레프리젠테이션 그걸로 카운트되는 그런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협회가 이제 엔트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참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참가 절차. 그러니까 그 참가 선수들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월드 랭킹이 있습니다. 월드 랭킹. 그 계속 매년 그 월드 랭킹을 정하거든요. 우리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단식 월드 랭킹 현재 1위입니다. 1위. 넘버 원. 그래서 이런 월드 랭킹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위이기 때문에 최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요. 안세영 선수가 뭐 본인이 부상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뭐 참가 거부하지 않는 한 무조건 그 출전권이 그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협회에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자격 정지라든가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출전할 자격이 없는지 그 컨펌만 받으면 그 안세영 선수는 무조건 그 출전권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엔트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이라든가 세계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가 이제 엔트링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마다 월드 챔피언십 때마다 그 이제 그 시드가 배정이 됩니다. 그 참가가 확정된 선수의 그 랭킹에 따라서 시드가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번 시드가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국내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요거를 보면 우선 우리 국가대표 선발 운영 규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잘못 국가대표 선발 규정 요 내용을 잘못 운영을 이해를 하면 이게 잘못 이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인데요. 원칙적으로 협회는 국가대표를 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랭킹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를 국내대회 대별 포인트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할 내용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그 우수 선수 해가지고요. 세계 랭킹 단식 16위, 복식, 혼합복식 8위 이내 선수는 선발전을 치르지 않고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 여자 단식 1위니까 이 선수는 아예 선발전을 치르지 않고도 선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올림픽 경기 대회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보면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발표하는 올림픽 참가 자격 랭킹.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랭킹, 월드 랭킹. 여기에 따라서 대회 참가 자격 가진 선수는 전원 파견한다.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여부 불문하고 랭킹이 그 참가 자격 랭킹에 들어있는 선수는 원칙적으로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국가대표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해도 이 선수는 원칙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참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가대표 팀에서 은퇴한다 하더라도 다음 LA 올림픽에서는 2028 LA 올림픽에서는 만약에 그 참가 자격 랭킹에 들어가는 한은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여기 보면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발표하는 월드 랭킹에 의거 대회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 중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올림픽과 조금 다른 거는 경기력 향상에서 심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팀, 그러니까 대표 선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 월드 랭킹 1위, 탑, 1위가 아니어도 2, 3위 이렇게 계속 10위 안에 든다라고 하면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탈락시키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세계 남녀 단체 선수권대회,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대회 이때는 국가대표팀 추천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대표 선수여야 한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이죠. 아시아 경기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국제대회, 그러니까 기타 국제대회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투어, BWF 투어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국제대회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선수단 규모 및 구성을 심의한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국가대표 경기로 보기 때문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견을 하는데 그래서 그 선수단을 누구누구로 할 것이냐를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반드시 국가대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력 향상,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은퇴를 해도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안세영 선수를 파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심의하면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이제 7항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세계 배드민턴 승인 국제 대회, 다른 예를 들어 뭐 다른 어떤 BWF 대회가 아닌 해외 어떤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떠한 단체나 회사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뭐 초청하는 경기, 이런 경기에는 여기 보면 등록팀이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국가대표와 이때만 국가대표와 비국가대표를 좀 이제 구분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대표인 경우에는 국가대표팀 강화 훈련 일정을 고려해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랭킹 단식 16위 이내 선수, 복식은 8위 이내 선수인 국가대표는 심의해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비국가대표,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을 제외한 다른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만 비국가대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로 기준을 정해서 5년 이상 국가대표 활동하고, 여자인 경우는 27세 이상인 경우에 이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림픽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그 월드 챔피언십 대회 같은 경우, 그다음에 BWF 투어라든가 이러한 대회는 원칙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더라도 올림픽은 자동 나가는 것이고, 그 월드 랭킹 안에 참가 자격 랭킹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월드 챔피언십도 당연히 들어갈 그런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타 국제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다른 해외 리그 초청 경기에 있을 경우에는 비국가대표인 경우에는 그러한 좀 요건 기준이 적용이 돼서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세영 선수가 그 월드 랭킹, 그래서 뭐 내년 올림픽 4년 후에 LA 올림픽을 보면 그때 이제 그 참가 자격 월드 랭킹에 들기만 하면 그 올림픽은 원칙적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안세영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뭐 그런 뭐 지원 관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대표팀에 은퇴하면은 더 그런 지원,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런 지원 관리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소속 삼성생명 팀의 지원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논란이 저는 조금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대표팀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소속 삼성생명 팀이 또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삼성생명 기업의 어떤 뭐 이런 그 규모라든가 그런 능력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왜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더라도 더 뭐 지원 관리 측면에서 더 나아지는 것이 없을 텐데 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국가대표팀에 있는 거하고 국가대표팀이 없는 거하고 안세영 선수에게는 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 없을 때가 안세영 선수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지침 그거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뛰는 한은 협회가 정한 스폰서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 후원 계약 용품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체에 있는 개인 후원 계약은 또 제한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국가대표인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만 국가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죠? 그 규정. 그러니까 그런 BWF 투어라든가 뭐 월드 챔피언십 대회 그런 이제 나가는 경우에 안세영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참가자 랭킹에만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국가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회가 정한 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후원사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도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국가대표에서 나올 경우에 이점, 베니핏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에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월드 탑이니까 배드민턴 관련 업종 또는 기타 스포츠 관련 업종에서 그런 마케팅 그런 어떤 그런 관심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제 안세영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면 이러한 협회의 어떤 제한 이런 걸 받지 않고 좀 더 자기 어떤 상품성을 더 수익적 측면에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동기 배경도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안세영 선수 국가대표 은퇴 논란과 관련해서 일고 있는 일부 언론 보도라든가 기타 여기저기서 쏟아내는 그런 내용에 조금 좀 왜곡, 과장이 있다라는 거 제가 팩트 체크로 잡았고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동기 배경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